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53K까지 올랐다가 50K까지 빠지고 현재는 52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와중에 코인 시장에 기회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청산맵상으로 봤을 때 지난 영상에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모두 강하게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하루 만에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모두 날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53K까지 끌어올리면서 이 숏 포지션을 모두 정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뒤에 롱 포지션들이 달라붙고 또 밑에 롱 포지션이 있던 거를 바로 내리면서 이 부분까지 모두 정리를 하루에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원래 있던 그 자리 52K 언저리에 비트코인은 다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4천억 원 정도가 청산이 됐고요. 이 말은 개인의 돈이 이제 세력으로 4천억 원 정도가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 지나치게 과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레퍼런스를 9천억 원 정도 개인에서 세력으로 넘어간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을 거다. 세력은 추가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금을 모아야 되고 그 과정을 선물 시장에서 이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4천억 원 정도가 이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보시게 되면 롱 포지션도 청산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뒤에는 숏 포지션도 청산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롱, 숏 모두 다 세력들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딩 레이트 히트맵상으로 봤을 때도 과열되어 있던 구간이 어제 하루가 지나면서 이렇게 펀딩 레이트가 많이 감소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천억 원이 날아간 이후에 1천억 원 정도가 날아가면서 또 조금은 차분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그 뒤에 9천억 원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일정 정도 날아갔다가 그 뒤에 다시 달라붙게 만들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만든 뒤에 이걸 9천억 원을 날렸었는데, 보시게 되면 정리는 되고 있지만 완벽하게 이렇게 클린하게 정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단기적인 흐름,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흐름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뭐 비트파이넥스나 바이낸스나 큰 거래소들이 모두 53K와 54K 라인에 강한 현물 매도벽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53K와 이 54K 라인은 아주 오랜만에 보는 세력들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라인이다. 아주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 종종 있었던 일인데 53K와 54K 라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래가 일부 자기의 물량을 던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53K까지 올랐다가 50K까지 빠진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보유한 월렛에서 이 비트코인을 일부 분배를 했다,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고요. 그게 전체 수량 대비 많진 않지만 끌어올린 상태에서 내렸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유발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봤을 때는 어제 하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발 하락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GBTC의 아웃플로어를 보시게 되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GBTC의 손바뀜은 다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물론 어제 이 고래의 던짐이 어디서 던져진 건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GBTC에 있는 그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제네시스에서 비트코인을 던질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 물량인지 아니면 고래의 변심인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던진 부분은 고래가 일부 물량을 정리했기 때문에 하락을 유발을 시켰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체, 그러니까 그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거래 볼륨량의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부분을 이 ETF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엄청 빠졌다가 그 뒤에 올라왔던 거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큰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보시게 되면 거래일 첫날 말고 제외하고 가장 많은 거래 볼륨량이 일어났고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레가시,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리커버리할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호들이라고 하는 바네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 볼륨량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의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트래킹을 해보면서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되면 여러분들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긴 해요. 이 부분이 ETF를 아주 오랫동안 조사했던 에릭 발추너스 같은 경우도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분석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절대 가장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아직도 여전히 축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가장 많은 숫자를 모으고 있는 이 10,000개 이상 월렛이 되는 고래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축적이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축적을 하고 있고 리테일들은 아주 많이 이게 던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트코인이 30K 밑에 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그 뒤에 우리가 40K, 50K까지 쭉쭉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고래들은 앞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에 베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본인들의 돈을 쓰고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봐서도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축적이 일어나고 있고 스마트하고 또 돈이 많은 고래들과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는 사실 명확하죠. 다른 것들보다도 비트코인 반감기가 일어났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반감기와 가격을 같이 놓고 보면은 매우 심플합니다. 반감기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단기 하락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봐야지 이 아주 작은 부분을 보시면 결국 돈을 못 법니다. 아주 국지적인 거에 꽂혀가지고 혹은 말꼬투리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건 내가 맞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는 있어도 큰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대를 좀 더 크게 바라봐야 된다. 아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 요 라인에서도 일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비트코인 현물 ETF 되기 전에 승인되기 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 이 뉴스에 셀더 뉴스 오는 거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정말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우리는 이 뒷부분을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하락을 하고 나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반감기가 오고 나서 일부 하락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뒤에 반감기는 반드시 가격 상승을 불러요. 20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횡보하거나 일부 하락을 했었으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뒤를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반감기가 오고 있는 거, 고래들이 왜 비트코인을 비싸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축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감기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지는 여기에 답이 다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기회를 얻고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불장이 오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아직 극초반이다,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매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불장이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기회가 많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그 시리즈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불장이 되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10% 20% 맡기게 되는데 그건 미니 불장 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 봤었죠. 근데 보게 되면은 아직 불장이 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 보시게 되면 코인베이스가 업비트보다 거래 볼륨량이 많습니다. 요거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알트코인 그다음에 불장이 오게 되면은 이 한국의 업비트의 거래 볼륨량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물론 여기에 빗썸까지 더하게 되면 또이또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한국의 거래 볼륨량이 팍 식어 아주 짜게 식어 있고 알트코인이 쫙쫙 왜 내 알트가 쫙쫙 오르지 않느냐 이런 거는 아직 한국이 참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모두
불장의 극초반이거나 아직 불장이 오지 않은 시점이다라는 건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 알트코인을 사랑하는 나라고 중요한 이 지표로 저희가 해석을 할 때 중요한 나라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덧붙여서 코인베이스의 거래 볼륨량을 보시게 되면 불장 때는 비교도 안 됩니다. 코인베이스가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불장이 오게 되면 미국에 있는 리테일들,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아주 시작점에 있다. 볼륨량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볼륨량이 불장이 되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챙겨야 되겠습니다. 지표가 이야기해줘. 그러면서 동시에 빗썸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이 코인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었는데, 보시게 되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리플이 그다음으로 많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리플을 들고 계시고, 그러니까 138만 명이 들고 있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더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이오스, 너무 독특하게도 한국에는 이오스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다. 67만 명이 들고 계시고요. 뭐 이더리움 클래식 57만 명이 들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비트코인 캐시 50만 명이 들고 있고요. 또 퀀텀 50만 명이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47만 명이 들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더 많이 전달을 해드려야 되고, 코인으로도 더 좋은 코인들을 잘 이렇게 구매를 하거나 혹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그러면은 안내 같은 걸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걸 사실 이 빗썸의 15 홀더스 랭킹을 보면서 많이 느꼈고 또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충분히 글로벌로 경쟁력이 너무나 있는 곳이고,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 많으시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더 많이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걸 보면서, 이 표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이게 조금은 달리 전환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우리는 아직도 이제 시작점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은 이거예요. 쇼텀홀더들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코인을 할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또 정말 코인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그 시기가 되면 알아서 불장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게 아직 시작점에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만 시작점이긴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 비트코인의 올타임 하이는 아직 20% 정도만 더 가면 올타임 하이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진짜 뜨거운 불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반감기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움직임을 가져가시는 분들이다라는 걸 꼭 아셔야겠습니다. 중국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토큰화된 금융상품 규제 표준을 발표를 했고요. 뭐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하고 만들기 위한 법안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조만간 소식으로 전달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또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국에서 만든, 홍콩에서 만든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올 거다. 제가 홍콩이 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안내를 드렸죠. 어차피 중국인들은 비트코인을 본인들의 자산을 담는 그릇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불법화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합법적인 툴을 통해서 관리도 하고 돈도 안에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총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힘에서 가상화폐 관련되어 있는, 가상화폐라는 말도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가상화폐 관련되어 있는 법안, 그러니까 세금 유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가상화폐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을 한다. 이게 크립토를 하시는 분들한테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아는 거예요. 이 정치권에서도 코인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정말 연령대가 아주 다양하시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스마트하게 투자하는 수단으로서 코인을 한다라는 걸 정치권이 완벽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접어든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 가상화폐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서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를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일이죠. 여야 모두 코인에 친화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좋아지는 환경이 구축이 되었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